미국 IT 업계의 황금기는 이미 지나간 것일까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기업들은 앞다투어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은 회사 이름까지 바꿔가며 미래 먹거리 메타버스에 올인을 했습니다. 덕분에 개발자들의 몸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했으며 여기저기서 웃돈을 얹어가며 인재를 영입했었습니다. 수많은 개발자들이 다니던 회사를 떠나 이직의 파도에 올랐던 시절이었습니다. 제 지인들 중 꽤 많은 사람들이 이직을 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올해 들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자 그동안 풀었던 돈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기감이 엄습했습니다. 연준은 이자율을 올렸고 이제 뉴스를 틀면 글로벌 경기 침체 소식과 함께 기업들의 실적 둔화 소식이 들립니다. 끝없이 오를 것 같았던 개발자들의 몸값과 뜨겁던 채용 열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젠 여기저기서 대규모 감원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메타는 11,000명, 아마존은 약 10,000명, HP는 6,000명 정도를 정리해고할 거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Salesforce,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스냅, 리프트 등등 쟁쟁한 회사들도 상당한 규모의 정리해고를 진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채용 시장이 얼어붙은 연말에 이런 악재까지 겹쳐 우리 취준생들을 맥빠지게 합니다. 또 직장인들은 내 자리는 괜찮을까라고 걱정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업들의 정리해고를 막을 방도는 없지만 가만히 손 놓고 있자니 더 불안하기만 합니다. 차가운 이 시기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이력서와 링크드인 업데이트. 이력서는 취업 전에 정성스레 작성하고 취업 후에는 쳐다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이력서를 훑어보고 업데이트할 적기입니다. 혹시나 정리해고의 여파가 나에게 닥친다면 속도전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링크드인은 제2의 이력서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채용 담당자들이 링크드인 프로파일을 보고 먼저 인터뷰 제의를 하기도 합니다. 예쁜 사진을 올리고 자랑하고 싶은 경력을 반드시 적어둡니다. 혹시 모르니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술 개발. 개발자라면 평소에 공부하는 습관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 동기부여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이왕이면 수요가 많은 트렌디한 기술을 배우는 게 좋습니다. 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거라면 더욱 좋습니다. 블로그나 유튜브 등 자기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활동도 좋습니다. 또 글쓰기는 사고 능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일상에 관한 글이나 영상을 만드는 것도 좋고 공부한 기술을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인 프로젝트로 무언가를 만든다면 자신의 기술과 지식 수준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구직 활동에서도 큰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개인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면 반드시 자신의 블로그, 웹사이트 아니면 적어도 GitHub에 전시하도록 합니다. 코딩 인터뷰를 평소에 짬짬이 준비해두면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상치 못한 인터뷰 요청이 오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코딩 인터뷰를 하면서 배운 것을 지금 업무에 써먹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취미 삼아 코딩 인터뷰 문제를 풀다 보면 요긴하게 써먹을 일이 있을 겁니다. 현찰이 최고. 앞날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3에서 6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현금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이 빠듯하더라도 조금 허리띠를 졸라맬 때가 아닌가 합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마음의 여유는 홍장장고에서 나온다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2%더 업무에 몰두. 성공한 직장인 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초고속 승진으로 임원이나 사장까지 올라간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조금 현실적으로 성공한 직장인 상을 얘기한다면 바로 오래 버티는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승진도 좋고 연봉이 오르는 것도 좋은데 잘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래 버티기 위해 힘든 시기에 2%만 회사에 더 관심을 보이고 업무에 열중한다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남들보다 정리해고 리스트에 오를 확률이 적거나 후순위로 갈 것입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일 잘하는 사람을 자르는 일은 없으니까요. 꼭 어려운 시기가 아니라도 매사에 2%더 노력하는 것은 손해볼 것 없는 바람직한 태도 같습니다. 여가 활동. 마음이 무거울 때 몸을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걸음을 떼는 게 힘들 수 있지만 금세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특히 책상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있는 사무직의 경우 땀을 쫙 빼는 운동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은 사이다보다 시원합니다. 날씨가 춥지만 가벼운 운동도 하고 야외 활동을 즐기다 보면 분명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운동이 아니라도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언가에 몰두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테니까요. 이번 주에 우리 팀 미팅이 있었습니다. 업무 반, 잡담 반 하는 캐주얼한 미팅이지만 다른 회사 정리해고 분위기가 전해진 듯 팀원들의 불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 중 앞서 언급한 회사에서 분명 정리해고를 당하는 지인이 몇은 있을 겁니다. 그들 역시 혹시 나는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넋놓고 있으면 더 힘이 빠질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습니다. 사과를 무척 좋아했었나 봅니다. 자칫 우울해질 수 있는 시기에 뭐라도 하다 보면 기분이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언급한 것들 이외에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